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유일한 경쟁자였던 헤일리 후보가 오늘 공식 사퇴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4년 만의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선거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후보들의 결선 진출 소식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잔리 12지구 시의원과 그레이스 유 후보, 데이빗 김 후보 등도 결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거리가 있는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이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후보들에게 밀려 탈락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를 내리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시기는 6월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줏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유일한 경쟁자였던 헤일리 후보가 오늘 공식 사퇴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4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15개 주에서 공화당 경선이 치러진 슈퍼 화요일 다음 날 니키 헤일리 후보가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후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I have no regrets. And although I will no longer be a candidate, I will not stop using my voice for the things I believe in.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될 것이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명확하게 지지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It is now up to Donald Trump to earn the votes of those in our party and beyond it who did not support him. And I hope he does. 헤일리는 한때 반트럼프 구심점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트럼프 대세론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공화당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도 트럼프는 15개 주 가운데 14개 주에서 압승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진행 중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위협할 만한 경쟁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바이든 대 트럼프 본선 대진표는 확정된 셈입니다. Frankly, our country is dying, and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greater than ever before.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불만과 욕심에 의해 움직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헤일리는 트럼프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자 했다며 중도 보수층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화당은 7월, 민주당은 8월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할 계획이지만 전현직 대통령 간 재대결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요 선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상원 선거는 예상대로 아담 쉬프와 스티브 가비 후보가 본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교통안전 발의안 HLA는 통과됐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예상대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한판 승부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아담 시프 의원이 1위, 공화당의 스티브 가비 후보는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Voters value results, not just rhetoric, not just who can produce viral videos, but they want someone who'll get the job done. And that's what I'm offering to California, and I think that's what propelled us in the primary and will propel us in the general election as well. 캘리포니아가 민주당 텃밭인 만큼 11월 본선에서는 아담 시프 후보의 압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1988년 이후 민주당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와 정신건강에 주정부 예산 63억 8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주민 발의안 1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표율이 약 50%인 현재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들을 위해 교통안전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HLA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총 12명의 후보가 겨뤘던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 조지 게스콘 현 검사장과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네이선 호크만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강성진보의 게스콘과 공화당의 호크만 후보가 맞붙을 결선에선 게스콘의 우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는 11월 본선에서는 민주당 성향이 더 짙어지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가 승리를 거두기 힘들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선거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후보들의 결선 진출 소식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존 리 12지구 시의원은 첫 개표부터 상대 후보와 격차를 벌리며 결선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그레이스 유 10지구 후보와 데이빗 킴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후보 등도 결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예비선거 투표 마감 후 개표를 기다리던 존이 LA시 12지구 시의원과 선거본부 관계자들. 첫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상대 후보를 무려 26%포인트 이상 격차로 압도하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not only voting for me because I'm a Korean American, voting for me because I support the things that I think they support. Public safety. Good schools, safe neighborhoods, and helping small businesses. And so I think that was the message sent. So very happy. 지지자들은 그동안 조니 시의원이 12지구 주민을 우선하는 민생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여기 이 지역에서 89년도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LA시에서 여기 12지구가 제일 안전하고 우리 시의원으로서 치안되고 그다음에 이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갖고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시 10지구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도 결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헤더 현 시의원에 이어 약 27% 득표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감사하게 지금 보시면 이 안에도 완전히 다양하게 보이잖아요. 저는 10지구에서 많은 친구들이 있고 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1월 때 가면서 열심히 해갖고 이겨야죠. 세 번째인데. 다가올 11월 본선에서 그레이스 유 후보의 승리를 위해 더 많은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지지가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분산이 됐는데 그 확률이 분산됐는데 그래도 이제 한인타운에 이제 우리 교민들한테 지지는 많이 받았지만 이제 더 이제 많이 타의 민족에 좀 다가가서 만남을 좀 많이 이루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34지구에 출마한 데이빗 김 후보는 현재까지 24.13% 득표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연방하원 47지구에 출사표를 던진 데이브 민 후보는 25.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역인 연방하원 45지구 미셸 박 스틸 의원과 영김 40지구 연방하원 의원은 2, 3위 후보와 큰 격차로 일찌감치 결선 진출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한국 의료계 소식입니다. 멈출 기미가 없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약 8개월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전공이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수 부족을 입증한다며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엔 1977년 이후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수치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엔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정원이 8명인데 현재 1.6명에 불과하다며 틀린 주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형 병원의 경우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갖추게 하고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필수 의료 보상 강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의료 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에는 책무가 따른다며 이를 저버리는 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면허 정지 같은 조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엔 의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안정적인 비상 진료를 위해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도 확정했는데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의사들에 대한 첫 소환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정부가 고발한 의사협회 간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어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경찰은 주 위원장 등이 전공의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 사직을 교사하고 방조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 없고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주 위원장은 조사 중간 휴식되는 SNS를 통해 조사를 마치면 술을 마시고 싶을 것 같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모레 노완규 전 의협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다른 4명의 간부도 차례로 부를 계획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당시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행동지침 게시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행동지침을 올린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수도권의 한 의대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의대생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전공의가 아닌 의대생이 구체적인 내용의 지침을 올린 만큼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글을 올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한국 정계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거리가 있는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이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후보들에게 밀려 탈락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20개 지역구 경선에서 현역 의원 8명이 경쟁자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탈락 의원들은 대부분 비명계였습니다. 비명계 박광훈 전 원내대표는 친명계 원외 김준혁 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에게 밀려 경기 수원 정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비명계 은평을 강병원 의원 역시 친명계 원외 인사인 김우영 전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패배했습니다. 하위 평가 사실을 공개한 경기 성남중원 윤영찬,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은 각각 비례 이수진, 김병주 의원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역시 하위 평가를 받은 뒤 3인 경선을 치른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친명계 원외 인사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최종 결선을 치르지만 결선에서도 30% 감산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친명계 현역 의원 중엔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에 도전한 김의겸 의원이 비명계 현역 신영대 의원에 져 본선행이 좌절됐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에선 친문 핵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친명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게 밀려 공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공천 배제에 반발해온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어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지역구 인천 부평을 출마 의지를 밝힌 홍 의원은 탈당한 서른 의원 등 이른바 민주연대와 행보를 같이 할 걸로 보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공천이 막바지에 이른 국민의힘에서는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말을 하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예로 들며 막말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은 사과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복심, 유영하 변호사에 밀려 컷오프된 국민의힘 대구 초선 홍석준 의원. 공천 배제 사유가 없는데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이의 제기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시스템 공천에서 봤을 때 대원칙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긋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밀린 서울 강남병 유경준 의원도 반발했습니다. 이거는 좀 체계적인 시스템은 아니지 않냐. 자년마다 새로운 인물이 와서 헌인물로 돼가지고 바뀌어 나가는 건지. 국민공천 지정에 따라 사실상 컷오프된 울산 3선 이채익 의원은 당이 자신을 버렸다며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공천 막바지 컷오프된 현역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건데 공천관리위원회는 유 의원을 향해 허위 사실에 기반해 시스템 공천을 부정하는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의 재배치 논의도 없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막말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토 히로부미 일화를 거론하며 일본이 인재를 키운 예로 소개한 겁니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을 완전히 개화시키고 불행한 역사이기도 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었던 그런 설명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조심 경계령까지 내리자 성 의원은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며 사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를 내리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시기는 6월이 가장 유력합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전망도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If the economy evolves broadly as expected, it will likely b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policy restraint at some point this year. 연준은 고금리를 유지하면 경기가 꺾일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빨리 내리면 다시 물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을 모두 감안해서 그때그때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가가 목표치인 2%로 간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는 조건을 뒤에 붙였지만 인하 쪽에 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현재 상태에서 미국 경제는 튼튼하게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거란 입장도 확실히 했습니다. 불황이 올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There's no evidence or no reason to think that the U.S. economy is in or in some kind of short-term risk of falling into recession. 미국 경제는 1월 근원 물가 상승률이 2.8%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반대로 일자리는 1월의 전문가 예상치보다 2배 많이 증가했습니다.
연준은 2주 뒤에 다시 기준금리를 논의할 회의를 여는데 시장에서는 이번엔 동결을 이어가고 6월쯤 첫 인하를 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 발언을 내놓은 이후 뉴욕 증시는 나스닥과 S&P 500 모두 0.5%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모든 크레딧카드의 연체료를 $8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평균 연체료 $32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크레딧카드 연체료를 최대 $8로 제한하거나 $8 이상 청구 시 은행이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1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백악관은 이 정크 수수료가 기업들이 큰 수익을 남기는 주요 창구로 사용돼 왔다며 소비자들이 과도한 정크 수수료에 연간 $9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크레딧카드 부채는 1조 5천억 달러 이상으로 4분기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병원 순위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UCLA 병원과 스탠포드 병원이 각각 12위와 1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는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이 차지한 가운데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캐나다의 토론토 제너럴 병원이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 4위,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이 5위에 올라 전 세계 탑 5개 병원 중 4곳이 미국 병원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UCLA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가 12위, 스탠포드 대학병원이 16위를 차지했으며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이 41위, USC 병원은 22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이번 2024 뉴스위크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서는 한국의 유명 종합병원들도 상위권에 대거 자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세계 22위, 삼성서울병원 34위, 이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이 5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주사형 비만 치료제 때문에 때 아닌 성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처진 피부에 탄력을 주는 시술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전문의들은 주사형 비만 치료제를 맞을 경우 운동을 병행하며 천천히 체중을 감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각광받는 주사형 비만 치료제 오젬픽과 문자로 효과로 때 아닌 성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와 함께 피부가 처지면서 탄력을 주는 성형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로 50대 이상 장년층이 주사형 비만 치료제를 많이 이용하면서 성형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의들은 주사형 비만 치료제를 맞는 경우 최대한 천천히 체중을 감량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주름이 있는 상태에서 또 그런 이제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더 큰 주름이 생기게 되고 특히 이제 우리 목이라든지 특히 팔이라든지 배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성형 수술하게 되고 그 피부를 절개해서 다시 봉합함으로써 만약 위절제술 등으로 수십 파운드를 단기간 내에 감량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형 수술까지는 권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비만 치료제를 주사하는 기간 동안 꾸준한 운동을 병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한 음식 식단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이제 고단백질 음식 그다음에 저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많은 운동을 통해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움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의약품으로 떠오른 주사형 비만 치료제가 성형업계까지 두루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지난달 29일 LA 한인타운 7가와 옥스퍼드 애비뉴 근처 아파트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80대 노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침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58세 한인 남성 김건호 씨는 85세 어머니 옥김 씨와 함께 이 아파트 투베드 유닛에서 12년간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 큰 규모의 봉제 공장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이후 비즈니스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망 직전까지 몇 달치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져 이를 비관해 모친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윌셔 지역에서 와이파이를 해킹한 후 빈집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3-4명의 집단 빈집 터리범들이 와이파이를 해킹해 감시 카메라와 경보 시스템을 비활성화한 뒤 주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대부분 주택의 2층 발코니를 통해 문을 따고 침입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킹이 어려운 유선 감시 카메라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경찰은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전력 공급 차단기에 자물쇠를 설치할 것과 소셜미디어 등의 여행 이야기를 자제할 것, 또 여행 기간 이웃이나 가족에 부탁해 주기적으로 우편물을 수거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귀중품의 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집 주변에 동작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 정계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는 데 조국 혁신당과 힘을 합치기로 한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범야권 지형을 넓힐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민주당 주도의 위성 정당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창당한 조국 혁신당. 지난 3, 4일 진행된 YTN 의뢰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할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15%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미래 30%,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 21%, 개혁신당 4%였는데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주 전보다 4%포인트 줄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공천 잡음에 실망한 이탈층이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국 대표 측은 조국 혁신당이 범민주진보 진영 파이를 키울 거라며 교차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민 비조라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화살촉의 맨 앞에 망치선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그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 민주당은 대선 전 조국 사태에 사과하며 거리를 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단윤 전선 구축을 위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함께 넘자고 하는 취지에서 큰 틀에서 연합하고 또 비례 과정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민주당 내선 민주당 중심의 연합 전선이 분산되며 비례 의석이 줄어 손해라거나 중도층 확장에 해가 될 수 있어 불가근 불가원하는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제3지대를 놓고 경쟁하는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역시 부정의의 아이콘, 청년 세대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조국 혁신당 견제에 나섰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동대구역 광장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고 동상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낙성 기자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6만 명이 넘는 대구의 관문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광장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고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업비는 10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홍 시장은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시 예산을 사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시의회와 규모와 시기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는 적극 환영한다며 이미 동상 모형을 제작해 수정 보완에 들어간 데 이어 시민 여론 형성과 모금 활동을 추진할 계획인데 대구시의 독자 추진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의회에 물어서만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의 그 견해를 청취해야 마땅하다고. 대구시민단체연대 회의는 박정희 정권 때 인권 탄압으로 발생한 많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인권의 측면에서 사실 올바르지 않다. 사우디 가셨던 분,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 중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서 일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노력이 합쳐서 이제 경제가 발전된 거지. 이 박정희의 정말 혼자만의 공이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관련 이슈가 등장한 배경이 의심스럽고 동상이 세워지면 흉물 논란을 빚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사람의 뇌와 작동하는 방식이 비슷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의 제품보다 전력을 훨씬 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챗GPT 2.0의 인공지능 플랫폼 사이트에 대한 긴 설명을 입력한 뒤 요약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노트북이 왼쪽보다 훨씬 빠른 답을 내놨습니다. 시간 차이는 3배 정도였습니다. 왼쪽은 인텔의 중앙 처리 장치 CPU를 장착한 노트북이고 속도가 빠른 오른쪽은 카이스트가 새로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장착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일종의 신경망 처리 장치 NPU라고 설명했습니다. NPU는 사람의 뇌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장치인데 사람의 뇌가 생각을 많이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쉴 땐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처럼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AI 연산값의 정확성을 높이는 기술적 난제를 상당 수준으로 해결했다는 설명입니다. 뉴로몰픽하면 장난감 또는 그냥 이론적인 연구 정도로 치부를 한 게 대부분입니다. 샘 올트만도 이런 뉴로몰픽 회사에게 투자를 해서 승부를 걸고 있었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접었습니다. 연구진은 새로 개발한 반도체 기술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A100보다 전력 효율성이 625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초전력 기술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처럼 IT 기기 자체에 AI 기능을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분야에 널리 쓰일 수 있습니다. 전력 소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 타임이 길어지고 사람들이 생성형 모델이나 이런 언어 모델을 통한 서비스를 훨씬 긴 시간 동안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측은 삼성전자와 신기술 채택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2년 만에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2년 만에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주민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전 사태가 이어지면서 한 선거 캠페인의 웹사이트 소유권을 빼앗겼지만 2년 만에 다시 찾았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미팅 일정과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사항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퀸즈에서 시니어 집주인을 대상으로 지붕 수리비를 요구하고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시니어들의 집을 방문해 지붕에 물이 새서 수리가 필요하다며 현금 수리비를 요구한 후 잠적하는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방문업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고 개인 금융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교통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전거 사고 사망자가 총 30명으로 이 중 23명이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가 디지털 운전 면허증 도입을 추진합니다. 일리노이주 총무처는 디지털 면허증이 발급되면 개인정보를 보다 쉽게 제한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현재 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디지털 운전 면허증과
주신분증 발급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디지털 운전 면허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대형 소매 체인인 타겟이 멤버십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타겟은 다음 달부터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인 서클 360을 시행할 예정으로 오는 4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연회비 $49, 이후에는 $99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겟 서클 360 회원은 $35 이상 주문할 경우 당일 무료 배송과 2일 무료 배송, 최대 30일 반품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어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대부분의 한인 후보들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본선에서도 최종 승리하는 한인 후보들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한인 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카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